자, 오늘 조국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실 기대가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기자들이 쓰는 속보성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을 다 유죄로 판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조국의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사건인데 입시비리와 관련돼서도 관여가 깊숙이 되었다. 감찰무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거 들어가겠다. 이거 골인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법정 구속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법정 구속을 면해준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도주 우려가 없대요. 더 나아가 방어권 보장으로서 법정 구속을 면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국 대법원 가면 이거 골인이에요, 신규 여러분. 대법원 가면 골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뭐겠습니까? 대법원 가기 전까지는 조국이 법정 구속을 면한 채 길거리를 또 활보하고 다니고 또다시 SNS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재판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오늘 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질 불량하고 반성이 없대요. 아, 이쯤 되면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질이 불량하다라는데 반성도 없다라는데 당연히 골인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을 징역 2년 실형 판결 내리면서 법정 구속은 면한다? 전 도대체 이 재판부의 이 선고에 있어서 이게 과연 논리적인 것인지 이게 앞뒤가 맞는지 전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저 혼자만의 의문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문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소위 말하는 출세한 사람들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야, 정말 이러고도 사법부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빠르게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사법부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사법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물어볼 거냐면요.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구속했습니까? 이분 왜 구속했어요? 이때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도주 우려 있었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 나왔습니다. 조국 13개 혐의에 8개 유죄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신규 여러분? 13개 혐의에 8개나 유죄가 나온 사람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47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난 사람은 법정 구속하고,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 사법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13개 혐의에 8개가 유죄가 난 사람은 법정 구속을 면해주고 47개 혐의에 모두 무죄가 나온 사람은 과거 법정 구속을 하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법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법치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이 정도 처벌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정도 잘못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법정 구속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예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진짜 갈아야 된다. 이거 문제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조국 판결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 조국은 누가 봐도 당연히 법정 구속돼야 된다. 당연히 골인돼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조국 판결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 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목소리 내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손상디TV에서 여러 차례 링크를 걸어드렸던 조국 탄원서, 혹시라도 저희가 또 받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 보여주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조국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고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입만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대박인 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조국이 오늘 2심 판결을 받음에 있어서도 조국 가족은 뭐를 하느냐,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어요. 조국이 징역 2년을 받은 오늘 정경심이 위로받으면 좋겠다라는 영미, 시집, 시선집을 출간했습니다. 이렇게요. 대단하다. 대단해. 네. 진짜 이 가족의 멘탈, 이 가족의 정신 상태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조국 일가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관심 가져줘야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사법부에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목소리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조국이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제가 직접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조국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국이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총선에는 나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조만간 저희 당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조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대요. 네? 조국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조국이 당이 어딨어요? 조국 언제 당 만들었습니까? 당이 어딨어? 아니, 제가 알기로는 조국이 얼마 전에 만들었다고 하는 건요,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리셋 코리아. 이거 정책 싱크탱크예요. 이거 당 아니잖아요. 근데 조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당에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건 뭐겠다라는 겁니까? 당 만든다라는 거예요. 당을 만든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총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조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2심에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나가서 방탄조끼 한번 입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야, 진짜 우리 제발 양심 좀 챙깁시다. 우리 제발 양심 좀 챙겨요. 아니, 다른 공간도 아니고 본인이 2심 징역 판정을 받은 그 법정 앞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얼마나 뻔뻔해요. 오히려 자신의 유죄 판결과 관련돼서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그 앞에서 조국은 당당하게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뻔뻔하다. 네? 진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조국뿐입니까? 송영길도 이러고 있잖아요. 이미 구치소에 있는 송영길도 뭐하고 있습니까? 옥중 창당 선언했습니다. 가칭, 검찰, 정치검찰 해체당이라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네? 실제 구속이 된 사람과 징역형이 내려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반성하지 않은 채 저 한번 배지 달아보겠다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원인은 뭐겠습니까?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 때문에. 정과 사범인 사람도, 매일같이 말 바꾸는 사람도 이렇게 당대표 맡고 있는데 조국 송영길 입장에서 우리라고 못하겠냐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준 연동 비례제를 유지하며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좌파들 쌍끌이하고 있는데 조국 송영길 입장에서는 한 자리씩 나눠달라고 들러붙지 않겠냐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원인이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민주당 심판해야 된다.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 야, 뭐 다 갖다 붙였습니다. 민주도 갖다 붙여, 개혁도 갖다 붙여, 진보도 갖다 붙여, 연합도 갖다 붙여. 그냥 다 갖다 붙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하는 겁니까? 좌파 야합정당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좌파들 쌍끌이 하다가 야합해가지고 한 자리씩 나눠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보겠다라는 겁니까? 이재명 방탄해보겠다. 이재명 정치 생명 이어가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다들 들러붙어가지고 나 한 자리 한 자리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저 가운데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가운데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병리평으로 다시 갈 수 없느냐? 선거제 과거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느냐? 지금으로선 불가능합니다. 왜겠습니까? 우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좌파 단체들이 아직 더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준연동제 한다면요,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총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좌파 야합정당이 탄생하지 않도록, 좌파들끼리 너 먹고 나 주자라는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도록, 조국 송영길과 같은 저런 이 실형 판결 받은 실제 구속된 사람들이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소식들 더 많은 국민들이 알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뻔뻔스러운 자들 우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